사장님 지금까지 아쿠아 포레스트 제품이랑 네. KZ 제오빛 제품이랑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 사장님의 원픽은 아쿠아 포레스트 아니면 제오빛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제오빛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네. 요 옆에. 네. 아까 말했던 요 세 제품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품을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거는 아미노, 요거는 이제 CV, 요거는 코랄 스노우.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제외한 제품은 또 케이지도 요거 말고도 정말 많은데, 일단 여기 나온 것들만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근데 제오빛은 사실 저보다는 아톰이 훨씬 더 잘하니까 제가 아톰한테 하나씩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네. 폴스 엑스트라, 이것도 케이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So what is this Pulse Extra for? 그래서 요 폴스 엑스트라는 아톰이 얘기하길 산호밥과 미량원소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미량원소라면은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이제 주요 원소들이 뭐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경도라면은 네. 기타 무슨 뭐 아이오딘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미량 원소들, 철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폴스 엑스트라든 산호밥과 미량 원소가 같이 들어가 있든 케이지 제품들이 좀 힘든 게 제품마다 딱 이게 완벽하게 구분이 된 게 아니라 미량 원소들이 여기저기 다 섞여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에 폴스 엑스트라에도 뭐 아이오딘이 있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거에도 아이오딘이 약간 들어있고 뭐 이런 게 좀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다는 중복적으로 거죠?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첩 사용했을 때 뭔가 시너지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중첩 사용 때문에 폭망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그렇죠. 약간 요런 단점이 또 있네요. 네,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요 제어푸드 플러스도 한번 볼게요. So what is this 제어푸드 플러스? It's carbon source too, but you can think it's more pure. 그래서 제어푸드 플러스는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카본 소스인데 이제 여기에 인산염이 좀 들어가 있대요. 인산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산호, 먹이로도 성분도 들어가 있고. 카본 소스를 넣는 건 이제 박테리아의 주 먹이가 되는데 네. 약간 질산, 인산염이 높을 때 그거 넣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So if your PO4 is high, you don't recommend to use 제어푸드 플러스? Yeah. Should say star 3 you can put more. 그래서 인산염이 높을 때는 요 스타트 3를 더 많이 쓰고 요거는 줄여야 된다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벌써부터 그게 헷갈려요. 보통 질산염, 인산염이 높으면 네. 박테리아를 좀 더 증식시켜가지고 질인산을 낮추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박테리아 넣고 카본 소스까지 넣어가지고 박테리아를 증식시키는 방법으로 질인산을 낮추는 이렇게 쓰는데 네. 지금 걔는 요 용법이랑은 좀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케이지가 좀 힘듭니다. 어렵네요. 네. 그럼 일단 아까 말씀 주셨던 폴스 엑스트라랑 네. 지금 제오푸드 플러스 요거 두 개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아쿠아포레스트에는 제품군이 없나요? 아쿠아포레스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 군데 모아 있지 않아요.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세분화가 이렇게 융합으로 제품을 안 만들어요. 여러 가지가 같이 합쳐진.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카본 소스도 되면서 약간의 인산염도 추가하면서 네. 또 산호 먹이도 된다. 네.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하긴 인산염이 좀 높다는 거는 결국 그 인산염이 상어 먹이로서도 작용을 하게끔 하는 거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아쿠아포레스트는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산호 먹이면 산호 먹이, 카본 소스면 카본 소스, 이게 딱 나눠졌다는 거죠.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네. 제오빛은 약간 경계가 약간 좀 모호해요. 복잡하구나. 네. 오케이,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오빛. 그다음에 스폰지 파워, 이것도 많이 쓰는데 스폰지 파워. Coral food. Coral food. Yeah, coral food. This is a coral food only, right? Yeah. 요거는 코랄 푸드래. 스폰지 파워. 네, 요거 산호밥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제오빛 시스템을 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질문. 네. 제오빛 시스템이라고 하려면 네. 그러니까 아쿠아포레스트 시스템을 경우에는 네. 그냥 아쿠아포레스트 제품으로만 솔직히 다 쓰면 네. 뭐 잘 모르는 입장에서 소금부터 해서 모든 거를 아쿠아포레스트 거를 쓴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아쿠아포레스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오빛 시스템을 한다라고 하려면 네.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뭐죠? 요거 3개 플러스 제올라이트. 요거 3개. 네. 잠깐 맨 이쪽에 있는 게 뭐예요? 요게 제오박. 제오박, 요게 박테리아죠. 네, 제오 스타트 네, 요거는 카본 소스.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카본 소스 플러스 산호 먹이 플러스 약간의 인산염. 그거 3개에다가 플러스 제올라이트를 써야 이제 제오빛 시스템으로 간다. 네. 그러면 제올라이트를 하는 게 또 뭔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제올라이트가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제가 아톰한테 물어볼게요. So what do you think the zeolite is doing in the reef tank? It's just for like bacteria house. Uh-huh. Yeah, yeah. Bacteria house. That's it? Yeah, that's it. That's Yeah, it? yeah. 제올라이트가 이 박테리아 제품을 같이 도와주는 제품인데 제올라이트 리액터 보면은 주기적으로 막 이렇게 흔들어주는. 흔들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제올라이트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흡착제라서 암모니아를 흡착해가지고 이제 암모니아가 질산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변하기 전에 그냥 암모니아를 먼저 없애버린다는 그런 개념인데. 빈 영양화로 가기 위한 뭐 기초 단계?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는 예, 거죠. 기본 단계라. 네. KZ 시스템에서의 기본 단계인 거죠. 어쨌든 KZ 한다는 것 자체가 빈 영양화로 간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올라이트에는 또 요 제오박이란 박테리아가 쓰면은 그 제올라이트에 이제 박테리아 필름들이 덮어서 이제 그거를 가끔가다 흔들어주면은 아,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주면 그 필름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그게 또 산호밥으로도 되고 아. 이제 그렇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올라이트를 넣고 제올라이트 안에다 뭐 소위 박테리아를 뭐 배양한다 치면 네. 필름이 싹 생기고 계속 이제 쓰면서 이제 흔드는 거는 거기에 붙어 있는 박테리아들을 또 털어서 네. 수조 안으로 흘려 보내면 산호 먹이로 또 쓰이고 또 이제 지린산도 낮춰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올라이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여과제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게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제올라이트도 여과제도 사실 그 여과제에 박테리아가 서식하는데 그렇죠. 시간이 걸리니까 네. 제올라이트를 보통 이게 한 1개월에서 2개월 중 사이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제올라이트가 하얀색 뭐 이런 것도 이제 갈아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교체를 하는데 이제 FM대로 하면은 이제 3분의 1씩 갈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100% 가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빼서 갈아주고 근데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하면 통째로 갈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얘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과제하고는 결이 틀려요. 여과제는 박테리아가 서식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네. 사실 얘는 암모니아는 흡착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박테리아가 덮는데 얘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흔들어 주잖아요. 아, 하루에 한 번씩 흔들어요? 하루에 한 번씩 흔들어 주니까 어. 그러니까 하루 죽이면은 얘가 충분히 박테리아가 제올라이트 표면에 필름이 덮는다는 얘기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과제하고는 제가 보기엔 결이 틀린 것 같아요. 아, 어쨌든 박테리아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박테리아 집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까 아톰이 얘기한 것도 결국 이게 박테리아 하우스, 박테리아의 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올라이트 플러스 제오박, 제오스타트, 제오푸드까지는 써줘야 기본적으로 제오 시스템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뭐 제오스퍼도 있고. 요 두 제품은 정말 잘못 사용하면 수조에서 큰일이 나는 제품들이라 제오 스포트는 요건 기본적으로 성분이 구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구리요? 네, 사실 그 구리라는 성분이 산호한테 독이 되는 이제 원소거든요. 근데 여기에 구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구리를 넣어서 산호에 있는 이제 주산을 제거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색깔이 밝아지게 되도록. 앞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그 파스텔 톤을 밝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그게 들어가는 그 거군요. 성분이 요거는 되게 강하게 들어있어서 네. 사실 요거는 저희도 주기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가끔 써요.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오박이나 제오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월수금 뭐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넣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런 제오스퍼 2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산호 컨디션이 뭐 어떻다 할 때 조금 넣어주고 약간 요런 느낌. 산호 컨디션이 진짜 좋아서 네.
얘네한테는 약간 스트레스를 줘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될 때 이 스포트를 넣으면은 애들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산을 빼거든요. 그러면 색깔이 이제 정말 며칠 사이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색깔이 좋아지죠. 근데 그만큼 요거는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자기 산호들을 죽일 위험이 큰 거라서 요거는 정말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산호가 약한 상태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제품. 산호가 약간 폴립 활성도가 좀 낮다든가, 네. 뭐 약간 뭐 TN이 살짝 올 것 같다든가, 네, 그럴 때 요런 쓰면 안 느낌인, 요럴 때 쓰면은 절대 안 되는. 작살나죠. 아, 그래서 요것보다는 좀 순화된 제품이 이제 요거예요. 비밸런스. 요것도 결국에는 미량원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여기에도 구리 성분이 좀 들어있거든요. 아, 근데 그래 두 개를 같이 쓰면 난리 나겠네요. 얘는 사실 그래도 주기적으로 쓸 수 있어요. 아, 왜냐면은 한 개만 비밸런스는. 얘는 주기적으로 쓸 수 있어요. 얘는 그래도 성분이 아주 낮으니까요. 주사를 아주 살짝 하지만 얘는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쓰면은 주의를 요하는 애들이에요. 요하고 같이 쓰면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얘 기본적으로 얘 자체가 위험해요. 그럼 비밸런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예요? 미량원소 보충하고 네. 그리고 얘도 주산을 벗겨주는 건데 네. 스포트보다는 훨씬 그 약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조금 더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면은 제오스포2 약간 좀 필요는 하지만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비밸런스를 넣는. 네. 아쿠아포레스트에서도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걔네는 요 에너지에 들어있거든요. 아, 산호밥. 여기도 약간 그 주산을 벗기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강도로 치면은 얘가 제일 세고 예. 얘가 중간이라 그러면 얘는 약하게. 약하게 아. 이렇게 제일 세고 중간 얘가 제일 약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비슷한 성분이라고 보고 그런 순서대로. 네, 그래서 아쿠아포레스트 제품이 초보자한테 적합하다는 게 이제 아쿠아포레스트는 이렇게 초특급 주의를 요하는 이제 그런 제품은 없거든요. 네. 네, 아. 물론 이것도 뭐 많이 쓰면은 위험하지만 얘처럼 조금만 썼는데도 위험해지고 뭐 이런 건 없거든요. 자, 그럼 AF와 제오비 시스템의 약간 이제 차이들과 뭐 공통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요약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F의 장단점과 제오빗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뭐 어떨 때는 제오빗, 어떨 때는 아쿠아포레스트 제품 시스템을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결이고요. 이제 비슷한 시스템인데 아쿠아포레스트는 좀 더 진입 장벽이 낮고 가격이 KZ보다는 저렴해서 초보자들한테 적당하다. 아, 비기너들한테 적당하다. 그 가격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해주셔서 이제 얘기인데 용량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네. 가격 비교가 어때요? 지금 요 앞에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네. 프로바이오S가 제오박이랑 같은 거잖아요. 한 보통 KZ 제품이 한 1.5배는 비싸다고 보면 돼요. 프로바이오S가 10,000원이면 제오박. 제오박은 뭐 15,000원 정도.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씩 단가가 조금 더 높고 어쨌든 성분 그러니까 이게 농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같아요. 아, 농도는 같아요. 네, 거의 얘랑 용량은 비슷해요. 아. 보통 거의 뭐 100리터에 한 방울, 아, 두 얘도 개 다? 100리터에 한 방울. 아, 그러면 진짜 가격 차이가 좀 있기는 하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쿠아포레스트는 초보자들에 적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극한까지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전문가 자기가 좀 경험이 많고 그런 분들은 KZ도 좋고 AF도 좋고 둘 다 좋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방법에 대한 차이고 실제 발색은 아까 말한 것처럼 KZ는 파스텔 톤이 좀 강하고 얘는 색깔이 좀 약간 더 진한 쪽으로 가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The bag I need go tape. 오케이. 아, 저거 냉장 보관하는데 그치. 너무 오래 꺼내놨어. 얘도 오픈하고 나면은 냉장 보관해야 돼. 자, 그러면은 아쿠아포레스트랑 제오빗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내용을 다 담으려면 진짜 얘기가 많아질 거예요. 그쵸. 자세한 거는 산호상에 오셔서 사장님께 좀 배워보는 걸로 하시죠. 아, 그러면 정말 좋죠. 네, 오셔서 한번 사장님께 물어보시고 또 아톰도 있으니까 같이 네.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수저를 보면서
비교를 좀 해볼까요? 아쿠아포레스트랑 제오빗을 쓰는 수조가 두 개 있는데 같은 산호가 두 개가 각각 있죠? 네. 한번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예요? 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아쿠아포레스트 수조죠? 네, 아쿠아포레스트 수조고요. 지금 요게 저희 메인이 이제 엔드 게임이에요. 엔드게임. 와. 이제 요게 KZ 수조에도 있고 예. 여기도 있으니까 한번 색깔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지금 이게 이제 아쿠아포레스트로 하고 계시는 엔드 게임 컬러. 엔드게임. 보시면 요 노란색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색깔 차이를 어디서 보면 될지. 팁에 파란색 블루 팁하고 아, 끝에. 네. 네. 이제 바디하고 보면 저 안쪽에 초록색하고 노란색하고 이제 그 다음에 퍼플색하고 색깔이 다 보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네, 이쪽에 그린 색깔도 있고. 아, 맨 밑에 이제 녹색, 초록색 나오고. 네, 폴립은 노란색이고 네. 또 팁은 파란색하고 퍼플색이고. 컬러가 잘 표현된다. 네, 요거를 중점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잘 표현된다. 그렇고. 아, 난 저 옆에 이게 딸기가 자꾸 눈에 들어오네, 이거. 딸기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네, 그러면 이제 제오빗 수조로 제오빗 수조로 가보죠. 요거예요. 요거. 네, 아, 색깔은 얘가 확실히 밝아요. 작네. 네. 근데 그 색깔이 딱 구분이 아쿠아포레스트처럼 딱히 명확하지가 않고. 일단 바닥을 보면은 네, 얘도 녹색이 있기는 한데 네, 녹색이 형광노랑, 그러니까 형광초록, 그 형광펜에 있는 초록색 그 느낌이 나요. 아까는 진한 녹색이었는데 그쵸. 그 차이가 있고, 바디에 노란빛이 더 밝게 도는 게 맞죠? 네, 그렇다고 해서 파란색이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안 보이는 건 아니죠, 당연히 얘도. 파란색, 그러니까 남색처럼 보였었는데 AF에서는 네, 여기서는 약간 보랏빛으로 표현이 되네요. 그쵸. 사실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밝게 보이는 느낌이기는 한데, 그래도 오히려 약간 보라색에서 분홍빛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아, 이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다른 산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 요거는 저 아쿠아포레스트 수조에는 없는데 요게 진짜 티피컬한 딱 정확한 이제 KZ 발색이거든요. 어떤 거를 중점으로 좀 보면 될까요? 일단 요게 아쿠아포레스트 수조로 가면은 네. 색깔이 그냥 빨간색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일 만한 인자가, 네, 그 여기서는 더 폴- 밝아서 노란색이 섞인 이제 요런 색깔로 보이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바디는 약간 노란색, 컵처럼 생긴 건 노란색인데 네. 폴립이 약간 좀 붉은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아쿠아포레스트로 가면은 더 빨갛게 진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어두워진다고도 할 수 있고 진해진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뭐 채도나 농도? 채도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아쿠아포레스트로 가면 조금 어두워지면서 진한 발색이 네. 나오고, 네. 얘는 밝으면서 좀 더 가벼운 색깔이 나온다. 그렇죠. 예. 아, 야, 이게 두 개를 같이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네. 확실히 발색 차이가 있어요. 밸런스 게임 AF KZ. AF. IF. 네, AF. 왜요? AF가 일단 편하고 더 사고 날 염려도 없고 덜 어렵고. 아, 안전하게 그냥 가져가려면. 네. 좀 더 뭐 도전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KG로 가는 게 좋지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쿠아포레스트 컬러가 저는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실력이 다 올라가서 사용법을 다 쓸 줄 알면은 진짜 순전히 개인 취향으로 가는 거네요. 그쵸. 네. 뭐가 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닌, 네. 내가 더 선호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 그쵸.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번 편은 이렇게 마치고, 사장님 다음 편은 어떤 거 준비하셨죠? 다음 편에는 실제 발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 요것도 앞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궁금하고 또 재밌어할 내용이죠. 네. 그러면 다음 편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건 제가 왔다가 이제 여쭤봤던 딸기예요. 이거. 네. 엄청 예쁘더라고요.
약간 뒤에서 보셔야 될 거예요. 한 요 정도에서 찍어야 돼요. 예. 이 딸기 엄청 이쁘네. 이건 얼마예요? 엄청 예쁘죠. 그거 대만에서 온 딸기랑 30만 원입니다. 달라. 저 빨간색 올라오는 게 이건 또 이제 제가 구경하다가 저도 리퍼니까. 그렇죠. 야, 씨. 이쁘긴 이뻐요. 네.